반갑습니다. 주경야독의 헌법, 경찰헌법 권우석입니다. 자, 우리는 헌법을 외우죠. 헌법. 그래서 우리가 보는 보통 판례는 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죠. 그래서 대부분 판례도 나오긴 하지만 우린 주로 헌재 판례를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뭐가 주를 이루냐면은 법률에 대해서 이 법률로 인해서 누군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죠? 피해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의 피해를 구제해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헌법재판소가 구제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를 결정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들어간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헌재 판례를 많이 볼 건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냐야. 자, 국가가 개인, 국민에 대해서 자, 이거 먼저 합시다. 법을 왜 만들까? 과연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보통 이론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본권 실현이 아니라 제한이지. 그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거지. 만약에 기본권을 진짜 실현한다고 하면은 법이 없어야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린 법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지. 그래서 자, 국가가 법을 만들어.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야. 근데 이 개인이 보다 보니까 그래 제한한다는 얘기야. 근데 자, 참다 못 참을 때가 생기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못 참고 개기겠죠. 그럴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참았는데 이제 뭐야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서 국가에게 야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때 개인은 주관적 공권을 가지고 국가에게 저항할 수 있어. 알겠죠? 자, 이제 그만 좀 제한을 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뭘 가지고? 주관적 공권 또는 같은 말입니다. 개인적 공권 또는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에게 저항할 수 있어. 이제 그만 좀 해라. 많이 먹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가 지금 A란다. 이 개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의 기본권을 그만 좀 제한해. 라고 지금 국가에게 청구하는 거죠. 이게 헌법소원이야. 알겠어? 자, 이 법 때문에 니들이 만든 법 때문에 지금 나의 기본권이 너무나 많이 제한받는다. 그럼 이 법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누가 개인이 청구하는 게 헌법소원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국가는 어떤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겠지. 맞지?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 또는 침해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 이게 뭐라고? 누가 한다고 이거를? 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맞네. 네 말이 맞네. 너 지금 힘들었겠다. 아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누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보는 판례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봐라 또. 자, 국가는 이렇게 법을 가지고 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그때 개인이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거꾸로 저항하죠. 그걸 누가 판단해줘? 헌재가 판단해줘.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 자, 어떤 문제냐면은 국가 안에는 개인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지. 여러 명이 있어. 그러면
개인이 국가가 만든 법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야. 자, 제3자로 갑시다. 또 다른 개인. 보통 얘를 사인이라 그래. 자, 그러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얘가 또 지금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어. 그러면 국가 가만히 있어? 아니지. 가만히 있지 않죠.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 그죠? 야, 다만 개입의 정도가 차이가 있지. 많이 개입할 것이냐, 조금 개입할 것이냐, 적당히 할 것이냐. 그러면 이 국가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개입할 수 있냐야? 있죠? 그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개입할 수 있냐야? 그게 뭐야? 객관적 가치 질서라고 해. 알겠죠? 또는 객관적 법 규범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국가는 객관적 가치 질서, 법 규범 등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개입을 하는 거지. 이해하죠? 이게 뭘까? 이게 법이야, 이것도. 법, 시스템들, 규칙 같은 것들. 그럼 다 뭐야? 이쪽은 객관적 가치 질서의 바탕을 둬서 국가가 개입해서 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겠지, 그지? 그게 뭐야? 제도야. 그러면 객관적 가치 질서를 바탕으로 제도가 생겼고 이 제도는 계속 쭉 이어져 왔지. 그래서 헌법이 보장해줘. 누가 보장한다고? 헌법이 보장해줘. 그래서 우리 얘를 제도 보장이라고 해.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이쪽은 뭐야 얘들아? 이쪽은 개인이 주관적 공권, 다시 말하면은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에게 청구하는 거야. 나의 기본권을 보호해달라. 이쪽은 뭐야?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뭘 가지고? 객관적 가치 질서를 가지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법 같은 것들, 규칙 같은 것들이야. 근데 이게 모여서 뭐가 돼? 하나의 시스템, 제도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헌법은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보장해야겠지. 이게 우리가 또 앞으로 배우게 될 제도 보장이야. 어렵지 않지? 헌법이 제일 쉬워. 뭐 형법, 토 나오죠. 그지? 일단 우리는 형법밖에 없네. 토 나오죠. 형법에 비해서 헌법이 훨씬 더 쉽고, 자, 좀 공부해본 사람 알 거야. 형법보다 헌법이 더 공부하기 수월하고 재밌어. 알겠죠? 내가 헌법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야. 자, 좀 더 볼게요. 하는 김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쪽은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자, 그럼 침해당했으니까 뭘 가지고? 주관적 공권. 다시 말하면 기본권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소원 낼 수 있어.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지. 야, 얘 진짜 기본권 침해 맞나 봐. 침해 아닌가 봐. 그럼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을 써. 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할 거야. 그래서 기본권 침해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지. 그게 과잉금지 원칙이야. 그래서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침해가 너무 심한 거 아닌지, 법이 공익과 사익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판단해서 다 통과해야 돼.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맞나 아닌가 판단할 때 뭐한다? 과잉금지 원칙을 쓴다. 됐죠? 야, 기본권 침해가 그닥 심하지가 않다고 봐. 그때 뭐 해야 돼? 과잉금지보다 약간 완화된 방식. 그게 자의금지 원칙이야. 자, 그게 자의금지 원칙이야. 자, 앞으로 할 겁니다. 할 거야. 자, 오늘은 뭐 하는 거야? 그냥 소개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쪽 볼게요. 이쪽. 자, 이쪽은 뭐야? 국가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개입할 수 있냐죠. 뭘 바탕으로? 객관적 가치 질서를 바탕으로야.
이런 게 모아서 뭘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걸 헌법이 뭐한다? 보장하죠. 제도 보장이야. 그러면 자 국가가 이렇게 개개인에게 가입이 된다. 개개인에게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냐야. 그게 기본권 보호 의무야. 자, 그게 기본권 보호 의무야. 그럼 마땅히 국가가 이 개인에 대해서 기본권을 보호했는지 또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국가가 얘에 대해서 기본권을 잘 보호해줬는지, 맞지? 그럴 때 쓰는 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야.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야. 자, 그러면 완전 다르지. 이쪽은 기본권 침해일 때 판단 기준 과잉금지 원칙. 기본권을 잘 보호해줬냐,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야. 됐어? 자, 하나 더 추가해줄까? 하나 더. 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야, 이쪽은 국가가 개인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거지. 그러면 개개인이지. 그럼 개개인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돼. 그래서 이쪽은 최대 보호 원칙이야. 근데 봐라, 이쪽은 뭐야? 개인이 아니지. 개인과 개인이 모였네. 집단이야, 집단. 사회라고. 그러면 국가가 해주고 싶어도 모든 집단들을 다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는 최소성의 원칙이야. 아이고야. 알겠지? 자, 지금 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자, 국가가 기본권 제한해. 근데 얘가 이제 못 참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야, 그만 좀 해. 뭘 가지고? 주관적 공권 또는 개인적 공권. 얘가 뭐야? 기본권이야. 그래서 기본권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나의 기본권을 그만 좀 제한해라. 너무 심하지 않냐?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판단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과잉금지 원칙 또는 자의금지 원칙. 나중에 평등 원칙 가면은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 물어봐. 어차피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또 볼게. 그러면서 이쪽은 개인과의 관계지. 그래서 기본권에 대해서 최대성 원칙이야. 최대한 많이 보호해줘야 돼. 자, 이쪽 볼까요? 자, 그러면 국가가 이번에 뭐 하더라?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과연 개입할 수 있냐야. 뭘 가지고? 객관적 가치 질서, 법, 규범을 가지고야. 그치? 이런 것들이 모아서 뭐가 된 거야? 제도가 됐고, 헌법은 이런 제도를 보호할 의무가 있겠죠? 이게 제도 보장이야. 제도 보장. 오케이. 자, 근데 과연 보호할 때 잘했냐야. 그치? 야,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 할 수 있겠죠? 그때 과연 국가가 잘했냐야. 그게 기본권 보호 의무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고? 기준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야. 둘을 헷갈리면 안 된다. 기본권 침해는 과잉금지 원칙, 기본권 보호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맞죠? 자, 또 여기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개개인 다 해서 사회와의 관계죠. 보호를 다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최소 원칙이야. 됐죠?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라볼 때 관점이야. 그리고 우리가 헌법을 공부할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면 돼. 알겠죠? 자, 헌법은 우리는 통치구조가 빠지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물론 판례가 많죠. 자, 우리 이번 경찰도 마찬가지야. 모르는 판례가 많이 나왔지.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설사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을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에는 또는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짧기 때문에 암기로 풀리는 문제가 많았거든. 근데 우리 2번 경찰 시험 2번 봤죠? 3월 8월 선지가 길어. 그 말은 뭘까? 단순 암기로 못 풀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경찰헌법은 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합격점이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암기는 아니다. 암기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뭘 먼저 해라? 이해를,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수업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나름 재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함께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맙습니다.